네, 이 박상증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모시고 정치권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그 여권에 이제 새 진영이 짜여졌습니다. 네. 예, 김무성 대표, 원유철 원내대표, 뭐 황진화 사무총장, 김정은 정책위 의장 이렇게요. 또 청와대 정무수석 공석이었다가 현기한 전 의원이 임명됐고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 진영을 어떻게 평가하실런지요? 글쎄 없습니다. 뭐 인사가 잘 못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. 지금 뭐 잘 된 것 같이 보이네요. 어느 점이 잘 됐다고 느끼십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만족들 하는 것 같죠? 그렇죠. 예. 대체로 이번 인사는 뭐 무난하다 또는 예, 잘 예. 됐다. 예. 뭐 그동안 여권이 내용을 겪었는데 예. 이걸 넘어서야 되니까 그렇죠. 뭐 탕평 인사다, 뭐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인사다 이런 평들이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. 예. 다행이죠. 아, 그래요. 예. 그 김무성 대표도 예. 이제 벌써 1년 됐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1년을 맞아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네. 지난 1년간의 김무성 대표의 정치 리더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평가하신다면. 근데 그 중간에 좀 불안한 느낌을 줄 때도 있긴 있었는데 네.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제가 가지게 됐군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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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좋다. 네. 전 그렇게 느꼈어요. 좀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. 어떤 때 불안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청와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명확하지가 않고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일을 잘 처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. 아, 예. 예. 그러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요. 예. 사퇴하고 나서 사실 여권 내 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까지 기록했거든요. 네.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 얘기를 제가 자꾸 사람 얘기를 물어봐서 좀 아니 근데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만난 일도 없고 잘 예. 모르는 사람인데 예. 그 뭐 언론에서 그 나타나는 부분만 제가 보고 네네. 하는 얘기니까 네네. 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많이 걱정시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네. 이 양반이 국회에 가서 운동권 노릇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. 아. 뭐 저랑 그 같은 세대라. 그렇습니까? 예. 그 뭐 대학 시절에 예.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예.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 할아버지요. 국민을 좀 걱정시켰다. 예. 예. 그러나 젊은 이 청년들이나 네. 젊은 세대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다.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. 예. 뭐 그럴 수도 있죠. 알겠습니다. 예. 저 박근혜 대통령이 예. 사실 그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, 예. 그리고 올해는 또 메르스 사태. 예. 그래서 사실은 예정했던 그 미국 방문까지 그 취소 연기하면서 이제 뭐 메르스 종식에 이제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 제대로 마음 먹고 뭐 하지도 못한 채 벌써 임기 절반 갔죠. 가까웠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그 저 이사장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보시는지요? 그 최근에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네. 그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, 그 제목이 재미있더라고요. 네, 박근혜 대통령 그만 흔들어라.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. 이제 그런 글이던데요. 네, 근데 그 대통령이 그동안 그 한 일에 대해서 그 나열을 한 걸 보니까 그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도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. 예. 또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예. 어떤 일들이 나열돼 있었어요? 가령 예를 들면은 예. 뭐 제가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한두 가지라도. 그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
전두환 노태우 빚 갚게 만들고 그래요. 아무도 못했던 추징한 거 했고 예, 그거 했죠. 예. 그다음에 또 그 뭐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. 그래요. 예. 그리고 그 통진당 해산하는 문제, 네. 그다음에 그 문제 인물 있지 않았습니까? 그 사람 구속을 시키고 네. 뭐 그런 업적들 나열을 했는데 그 적지 않은 일을 했더라고요. 그래.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,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12분간에 걸쳐서 이제 격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부분은 그때는 제가 박수 쳤는데 가만히 이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 얘기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때 박수 친 것은 왜 치신 겁니까?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저렇게 얘기를 했겠나. 사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? 국회법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우습게 된 거 아닙니까? 새벽에 뭐 의논도 없이 뭐 청와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강행을 해버리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분이 그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나중에 좀 했습니다. 나중에? 네. 알겠습니다. 뭐,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국면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어쨌든 좀, 이제는 좀 국정에 좀 전념하자, 경제 살리자, 민생 안정시키자, 이게 너무 시급하지 않냐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한번 실시하자 이 얘기인데 이 8.15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? 글쎄 그것을 이제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보도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동안에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성과가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국민 통합의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근데 이 광복절 특사, 8.15 특사 얘기가 나오고 바로 비리 정치인 또 이 비리 연루된 이 기업인들이 사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냐? 절대 안 된다. 아니다.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은 좀 포함시키자. 뭐 논란이 시작됐어요.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. 근데 그 기업의 책임자가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움직이지 못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무슨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상당히 그 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죠.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갖고 있어서 뭐 그런 기업들이 덜어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그 CJ인가요? 그 병원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재판 받는 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 있겠냐? 이재현 회장 말씀하시는군요.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텔레비에 나오면 이제 가끔 이제 그렇습니다. 침대에 누워서 재판소에 가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분 같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 풀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.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비리 정치인들 사면 포함 문제는 비리 정치인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도 경제인들은 그래도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렇죠.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정치인들은 빼자? 정치인들은 뭐 상관없다. 뭐 지금 정치인 존경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? 알겠습니다. 지금 국회에서요. 그러니까 이 추경 심의 중이거든요. 이 메르스 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뭄 대책 추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대통령은 추경 요건 중에 경제가 어려울 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. 이번 추경은 그런 성격도 있다. 이렇게도 설명합니다.
국회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? 글쎄 제가 그 뭐 끼어넣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야당에서 네,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보도가 있습니다. 돼 있는데 예. 결국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소상인들의 그 어려움은 옛날 그 세월호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. 네.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. 사실 지금 뭐 거의 뭐 가게도 문 닫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사실 서민 경제는 이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. 네. 네. 그렇다면은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네. 조금 무리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대폭 그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. 아. 그 야당은 계속해서 자꾸 발목만 잡으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. 지금 이 사태에서는 국민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. 아, 예. 설득력이 좀 좀 떨어질 부족하다. 거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야당 말씀하시니까 네. 그 야당 질문 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. 그 문재인 대표가 네. 지금 4.29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네. 이 혁신위를 가동시키면서 지금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.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그 높게 평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당에서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니까 네,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겠죠. 그러나 지금 이 혁신 과정에서 보니까 네. 혁신의 핵심은 그 사람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걸로 저한테 들리네요. 근데 예.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네. 자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혁신하는데 얼마나 혁신이 되는지 그 사실 그 핵심 부분은 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예. 문재인 대표야말로 혁신 대상이다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이제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. 네. 혁신위가 활동을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당이라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거든요.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? 글쎄요, 저는 이 노무현 정권의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 원죄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. 원죄라고 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. 그 민주당의 선출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. 자기 사당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. 그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. 네. 그러니까 그 문재인 씨가 절로절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. 아하. 근데 그 문제는 아마 그 혁신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. 그러니까 하나의 네. 혁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신당이 출연하는 것도 이거는 필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쪽에서는 당 여러 번 바꿨으니까. 그러면 처음도 안 했잖아요. 그러면 내년 총선은 야당은 어쨌든 당이 2개 이상의 당이 분열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겠네요.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하게 되네요.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뭐 따로 당을 만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던데 그거는 가능성이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잘못된 언론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. 예,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일여 다야 구도의 총선이다.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보니까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.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예. 예. 네.